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공통수학2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2단원 집합과 명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그 첫 내용을 같이 한번 집합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제 2단원부터는 여러분들 계속 조금 1단원보다 내용 자체가 뭐 분량도 좀 적고요.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잘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단원 명제를 좀 들어가시면요. 명제도 약간 조금 어려운 데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1단원보다는 조금 할만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74쪽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꼭 먼저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혹시 안 풀어보신 분들 잠깐 멈추신 다음에 풀고 나서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는 74쪽에 있는 기초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은 뭐였냐면 대상, 즉 원소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즉 결국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음악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원소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집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짝수인 소수인 모임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짝수인 소수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뭐였냐면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도 가진 수를 우리는 이거를 소수라고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짝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죠? 그쵸, 결국에는 2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소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의 경우에는 그쵸, 집합이 맞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간식의 모임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맛있다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마찬가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소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의 경우에도 집합이 아닌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만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럼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자, 2는 집합 A 원소이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집합 A를 보시면 1, 3, 5라고 되어 있습니다. 2는 지금 집합 원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이고요.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집합 1, 5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 원소가 모두 포함될 경우에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1, 5라는 집합은 일단은 1은 지금 B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지금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경우에는 니은의 경우에는 네, 맞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분 집합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원소에는 3이 포함이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집합 구해볼게요. 자, 교집합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두 집합에 공통으로 있는 원소는 교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집합 A, 집합 B를 보시면요. 일단 1하고 여기 있는 3이 지금 결국에는 공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집합은 뭐다? 집합이 1하고 3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지금 3이 있기 때문에 3은 교집합의 원소가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린 것이고요. 이 기호를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을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합집합의 부분집합 나와 있는데요. 자,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니을은 맞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 니을 두 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9 이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써보게 되면 전체 집합 U는요 1부터 결국에는 9까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분 집합 A, B에 대해서요 지금 다음 집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지금 자, A 교집합 B입니다. 자, A 교집합 B는 뭐였냐면 A, B의 공통 원어, 즉 둘 다 들어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1 공통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도 지금 공통이고요. 그리고 지금 3도 공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A 교집합 B의 경우에는 1, 2,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A의 여집합인데요. 얘는 뭐였죠? 그쵸. 전체 집합의 원소는 맞지만 A는 아닌 거죠. 즉,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의 원소를 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결국에는 지금 A 원소가 1, 2, 3, 6이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우리는 1, 2, 3, 6을 없애시면 돼요. 따라서 남는 원소는 4, 5, 7, 8, 9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지금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 때, 물론은 B 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A하고 교집합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의미는 뭐였죠? A에는 포함이 되면서 B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차집합이죠. 즉, 얘는 뭐다? 그쵸? A 빼기 B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차집합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즉 A의 원소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 빼주는 거죠. 즉 집합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남는 건 뭐다? 1, 2, 3 제껴가지고요. 결국에는 원소가 6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보시면 B 차집합 A인데요. 그럼 얘는 뭐다? 집합 B에서 A에 있는 부분을 빼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A가 겹치는 부분이 1, 2, 3이어가지고요. 남는 거는 원소가 5하고 7 이렇게 남는다라고 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가장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이었고요. 이런 문제들 정말 기초적인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꼭 다 맞추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지금 A, B가 같을 때 A, B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하면 뭐였죠? 그쵸. 결국에는 두 집합에서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원소를 보시면요. 여기는 2A, B-1이 있고요.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0,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2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남는 자리인 A 플러스 2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결국에는 A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A는 0으로 확정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집합 A 같은 경우에는 2, 0, B-1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B의 경우에는 지금 2, 0,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여기 나와 있는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4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즉 결국에는 B-의 4이기 때문에 B는 얼마나 온다? 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A는 0이고요. B는 5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는 기본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A하고 합집합, 교집합이 있을 때 집합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좀 복잡하니까 우리 한번 벤 다이어그램 한번 표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시해보면요. 결국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원소들을 보시면요. 일단 교집합에는 6하고 9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하고 9는 교집합에 있으니까 차집합은 뭐다? 그쵸. 5, 7, 8, 10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가 줘줬냐면 A 합집합 B가 줘줬습니다. 그쵸. 그러면 남은 여기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합집합에서 5, 6, 7, 8, 9, 10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빼보겠습니다. 결국에는 5, 6, 7, 8, 9, 10 빼주게 되면 남는 건 뭐다? 3이 결국에는 B 빼기 A가 되겠죠? 높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집합 B는 뭐가 된다? 원소가 3, 6, 9 이렇게 3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전체 집합류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집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이 원소를 다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지금 집합 A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자, 집합 B를 보겠습니다. 자, 소문자 B의 모임인데 그 지금 소문자 B는 뭐냐면 그쵸, X 더하기 1이야. 근데 그 X는 지금 A의 원소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쵸. A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다 1씩 더한 것이 결국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집합 A 원소 0, 1, 2에다가 1씩 더한 값이 집합 B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집합 A가 0, 1, 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1 더한 거니까 그 집합 B는 0 더하기에는 1, 1 더하기에는 2, 2 더하기에는 3 이렇게 해서 집합 B의 원소는 1, 2, 3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집합 C를 보겠습니다. 자, 집합 C는 지금 보시면요. 소문자 C 모임인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 그쵸. X 빼기 Y인데 자, 그 X, Y는 어디서 왔어? 집합 A에서 온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집합 A에 있는 원소들끼리 한 번씩 다 빼보셔야 돼요. 자, 저는 한번 그래서 좀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좀 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우린 지금 빼는 연산이고요. 지금 집합의 원소가 0, 1, 2, 0, 1, 2죠. 한 번씩 더 빼보려고 해요. 자, 0 빼기 0은 0이고요.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1 빼기 0은 1, 1 빼기 2는 0,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2 빼기 0은 2, 2 빼기 2는 1, 2 빼기 2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원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 집합 C 원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그쵸 2까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게 집합은 보시면요. C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거든요. 일단 그는 괄호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자, C 교집합 A 여집합입니다. 얘는 뭐였죠? C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그쵸. 얘는 결국에는 C 차집합 A입니다. 지금 뭐냐면 C에서 A 원소를 다 빼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A 원소가 0, 1, 이니까 0, 1 없앤 나머지가 뭐가 된다? C 차집합 A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결국에는 얘가 지금 뭐가 된다?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게 될 집합은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가 합집합 B니까 1, 2, 3을 합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최종적 집합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연소를 구해 보셔가지고요. 실수 없이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먼저 저는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 건데요. 여기 한번 ABC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나는 지금 여기가 집합 A, B, C입니다. 자, C 차집합 A 교집합 B요. 그럼 얘는 뭐죠? C에서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 A 교집합 B가 어디냐면요.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C하고 겹치는 범위가 어디예요? 그쵸? 겹치는 범위는 여기 한가운데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만 C하고 지금 겹칩니다. 즉, 요걸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좌변에 있는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이거 색칠 좀 해보시면 그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변 볼게요. 우변. 자, 이제 우변을 보시면요. 자, 지금 C 차집합 A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이제 C가 있습니다. 자, C 차집합 A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순수한 C죠. 그럼 얘는 어디냐면 순수한 C는 여기 요 부분이죠. 그쵸? 여기가 지금 A, B, C나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C 차집합 B는 뭐예요? 순수한 C예요. B를 제외한. 결국은 C 차집합 B는 어디냐면 표시 좀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된 부분이어서 여기를 색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금 합친 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합친 거는 그쵸. 좀 태도를 표시해보면 요만큼이 지금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확히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지금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주게 되면 이렇게 쉽게 집합이 같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 이해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문제 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전체 집합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요. 지금 원소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 전체 집합하고요. 저 집합 A, 집합 B가 있는데, 사실 여기 세 개 가지고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요식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집합을 보시면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거든요.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그쵸? 드모드간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 7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전체 집합 원소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준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전체 집합 원소 개수 몇 개 지금? 120개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20 빼기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지금 7개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 나온다? 120 빼기 7은 11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집합 A 있죠? 집합 B가 있죠? 합집합, 교집합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 공식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용해주게 되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 원소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럼 대입할게요. 113은 83 더하기 70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따라서 결국에는 교집합 원소 개수는 뭐다? 153 빼기 113이어가지고요. 정답은 4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기본적인 문제들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발 이렇게 주어지면 드모드간 법칙 같은 것도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번이었고요. 이제 그러면 같이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전체 집합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이 A일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면 교집합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바로 나왔죠? A가 B의 부분 집합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부분집합 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의 경우에는 반대로 뒤집히는 거였습니다. 즉,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었죠. 자, 니은은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디귿입니다. 자, 합집합이 전체 집합 나 있는데요. 자, 잠깐 벤 다이어그램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큰 배 바깥쪽에. 그리고 그 안쪽에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냐면 결국에는 요거 B를 의미하는 건데요. 얘가 전체 집합인 것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합집합에는 없지만 전체 집합에 있는 A는 여기 지금 결국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집합이 항상 전체 집합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닌 B라고 고치셔야겠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자, 니엘입니다. 자, 좌변이 결국에는 지금 공집합인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이 좌변의 식을 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할 수 있죠? 그쵸. 드모드간 법칙을 이용해주게 되면 얘는 결국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얘는 뭐다? A에는 있으면서 B에는 없는 결국에는 A 빼기 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A가 B의 부분 집합일 경우에는 A의 모든 원소가 다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순수한 A는 없는 거죠. 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B에.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A 빼기 B는 공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기역, 리을 2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동의어들을 잘 겪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였고요. 이제 그러면 도전 문제입니다. 1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자, 교집합이 A고요. 합집합이 B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보시면요. A 교집합 X가 지금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죠? 그쵸? 교집합이 A야? 결국에는 그쵸?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B 합집합 X가 지금 B입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A의 원소가 지금 1, 5고요. 그 다음 B의 원소가 지금 1, 2, 4, 5, 10, 2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반드시 원소를 뭘 가져야 돼요? 그쵸? 지금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반드시 일단 원소도 1하고 5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볼게요. 이제 나머지 원소가 지금 2하고 4하고 10하고 20이죠. 이 4개의 원소는 뭐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즉 2, 4, 10, 20은 X에 있거나 없거나 경우수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지금 두 가지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결국에는 2의 4제곱이어가지고요. 정답은 몇 개? 16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는 있어도 없어도 되고 두 가지, 4도 두 가지, 10도 두 가지고 20도 두 가지니까요. 2를 4번 곱하는 거겠죠. 정답은 그래서 16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진일반 학생 30명 대상으로 선택 과목 A, B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과목에 선택한 선호한 학생이 14명, 과목 B에 선호한 학생이 19명이었습니다. 자, 두 과목을 선호하는 학생 X명일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여기 과목 A를 선호하는 집합을 먼저 저는 집합 A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B를 선호하는 학생이 모이면 저는 이거를 집합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일단은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 그쵸, 14개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집합 B의 원소 개수 얼마? 19인 거 알 수 있죠. 또 알 수 있는 건 뭐죠?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원소 개수 몇 개? 그쵸, 30인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과목을 모두 선호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A도 선호하고 그리고 B도 선호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뭐다? A 교집합 B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일단 우린 보면 교집합이 있고 지금 A, B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용할 수 있다? 합집합 이용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원소 개수 14, B 원소 개수 19,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니까 X도 줬죠. 빼기 X입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33 빼기 X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합집합 원소 개수는요, 전체 집합 벗어날 수 있나요? 없죠. 즉 합집합은 최대한 커봤자 어디까지예요? 그쵸, 전체 집합 원소까지밖에 불가합니다. 얘가 지금 얼마예요? 30이에요. 따라서 결국에는 x는 반드시 몇 이상? 3 이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3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교집합인데요. 생각해 보시면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집합은요, 당연히 지금 A도 포함이 되고 B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어서 교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소 개수도 보게 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집합 B의 원소 개수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x는 얼마 이하? 14 이하. 여기서는 x는 19 이하가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뭐예요? x가 지금 14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 나온다? 1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 3이고요. 최대값 14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학생들이요, 요 실무 같은 유형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원소 개수에 대해서 딱 원소 개수가 얼마야라고 문제 묻는 거는 쉽게 푸시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문제를 제가 풀이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쓴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정하신 다음에요. 그 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집합과 부분 집합의 관계 설정하시는 거예요. 부분 집합의 관계.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는 답을 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계속 뒤에서도요, 요 비슷한 문제 나오게 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집합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집합은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형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연산 위주 문제들입니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산 실수업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내신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부분 집합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분 집합은요, 좀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제가 바뀌어가지고요, 명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근데요, 명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집합을 잘 알고 계셔야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합 공부 좀 서투르신 분들은요, 반드시 다음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집합 꼭 복습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